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세사 이제 3과목부터 5과목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저는 여러분과 보세사 3, 4, 5과목을 같이 공부할 임예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3과목은 화물관리고요. 4과목은 수출입 안전관리예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AO 제도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될 거고요. 5과목은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그래서 자율관리 쪽 따로 보실 거고 관세 벌칙 쪽 따로 보실 거예요. 요게 뭐 연관성이 있느냐, 뭐 그닥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내용을 한 과목, 5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과목, 제가 지금 강의하는 3, 4, 5과목 중에서 3과목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4과목도 분량이 만만치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3과목은 화물관리, 한마디로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한 과목입니다. 우리 차례를 좀 보시면요. 1장에 이 보세 화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보세 화물을 어디다 장치하고, 그리고 이런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하게 될 텐데, 원칙적으로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할 때는 반입 절차와 반출 절차를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법에 규정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세 구역들은 장치 기간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치 기간이 경과했다. 우리가 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채화 물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내용입니다. 3장은 입출항 화물, 환적 화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사실 절차적으로 보면 3장이 더 먼저 일어나는 절차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입항을 했어요. 그럼 하선, 하기, 내리겠죠. 그렇게 내려가지고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는 건데 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게 이제 1장에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3장에서는 입항할 때, 출항할 때 혹은 환적하는 화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4장은 보세 운송제도고요. 이건 차차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3과목은 기출문제도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과목, 4과목, 5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주로 대부분은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차. 보세구역에 반입될 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반출될 때 그리고 입항할 때 그래서 하선을 할 때, 하기를 할 때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이 다 절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절차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암기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절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하는 게 귀찮을 뿐이지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하면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꼭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많은 내용을 다 암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골라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지 뭐 이걸 다 암기해야 된다면 그냥 교재만 그냥 드립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꼭 이 부분은 나오니까 암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꼭 챙겨주시면 어렵지 않게 3과목 하실 수 있어요. 3과목이 되면 사실 4과목하고 5과목은 체감적으로 좀 암기할 분량이 적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3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보세 화물 관리 제도죠. 자, 일단 6페이지에 보시면 보세 제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사실 보세구역 관리랑 화물 관리랑 사실 떨어뜨려 놓기가 좀 그래. 요거는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3과목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세제도가 뭔지, 보세제도는 뭐예요?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으로 나누어지죠. 한마디로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화물들, 이런 화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보세구역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우리 맨 밑에 6페이지 맨 밑에 박스를 보실게요. 지정보세구역이 있고요. 특허보세구역이 있고요.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보셨겠지만 이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나눠지고 특허보세구역은 또 5개로 나눠지죠.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이 중 보세판매장이 그 유명한 면세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은 이 특허보세구역 기능 5개의 기능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에요. 좀 다른 점을 얘기를 한다면 이 지정보세구역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특허보세구역이나 종합보세구역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야. 그래서 사장님이 있어. 그쵸? 그 사장님이 누구예요? 운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정보세구역은 이런 운영인이 없어요. 그래서 화물 관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물관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세구역 제도는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제도 중에 또 하나가 보세운송이라는 게 있죠. 우리 4장에서 보실 거예요. 보세운송.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화물 관리들이 일어나는지 규정을 우리가 보실 거고요. 7페이지 이 보세제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괄호 1, 2, 3번 보시면 되고 괄호 4, 5번은 이 과목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고요. 괄호 6번 중개무역을 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보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중개무역을 할 때 굉장히 편해요. 배가 들어옵니다. 여기 배가 들어오고 여기가 보세구역이야. 그럼 중개무역을 할 때 여기다 장치를 해놓고 수입 통과를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중개무역이 이제 제대로 성사가 되면 다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점이 있는 거고요. 괄호 1, 2, 3번은 같이 묶어서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왜 이렇게 보세 화물들을 보세구역이라는 장소에 일괄적으로 장치를 하느냐? 관세 채권 확보가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수입신고 수리되지 않은 물품들이 막 집으로 가버려. 그럼 이건 밀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출되지 않고 일정 보세구역에 장치를 한 다음에 그 세관 통제 하에서 이제 절차를 이행을 해야만 수리가 되고 그래야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채권 확보도 되고 통관 질서 확립도 되고 세관 업무의 효율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8페이지부터예요. 8페이지부터 용어의 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관 지정 장치장 한마디로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혹은 세관장이 시설 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 중에서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 그래서 세관 지정장치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운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종합보세 사업장 운영인, 당연히 운영인입니다. 근데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화물관리인도 운영인이라고 이 고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좀 곤란한 물품은 보세구역 밖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장치 허가를 받은 자도 역시 운영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검역물품 관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박회사 당연히
선박회사가 선박회사지 뭐야. 근데 여기 보시면 항공사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사 항공사 합쳐서 우리가 선박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험을 보시면 되고 화물관리 세관 공무원, 한마디로 세관 공무원 중에서 통관이나 화물 담당을 하는 세관 공무원을 얘기를 합니다. 6번, 7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괄호 8번에 보시면 BL 제시 인도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BL은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선하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운송서류예요. 배를 타고 왔다, 항공기를 타고 왔다. 그러면 BL이나 에어웨이빌 같은 운송서류가 발급이 될 텐데 얘는 그 운송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는 거예요.